안녕하세요. 한국사회 이해과정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학교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누구나 잘하면서 다니는 학교. 여러분들의 학창 생활은 어떠셨나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나요? 아니면 장난꾸러기 같은 사고뭉치였나요? 학창 시절 저마다 가진 추억들은 다르겠죠. 드라마 속 한국 학교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나의 학창 시절과는 비슷한 걸까? 한국의 학교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공부를 하고 친구를 만나는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을 장식하는 학교.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학교에 대해 알아보는 의미 있고 유익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한국의 교육기관은 초등교육기관인 초등학교와 중등교육기관인 중학교, 고등학교로 나누게 됩니다. 초등학교는 6년,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3년씩 배우게 됩니다. 각 학년은 1학기와 2학기로 운영되며 매년 3월에 1학기가 시작됩니다. 또한 여름과 겨울에 각각 40일 전후에 방학이 있습니다. 방학에는 학생들이 모자란 학습을 배우거나 여행 및 취미 생활을 즐기며 쉬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한국의 의무교육기간은 9년이기 때문에 한국 국민이라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초등학교 입학은 만 6세부터 가능한데요. 자녀가 입학할 나이가 되면 주민센터에 가서 취약통지서를 받아 입학을 준비하게 됩니다. 간혹 입학을 앞당기거나 미루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이럴 경우 역시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초등학교는 국공립초등학교와 사립초등학교로 구분합니다. 전체의 95% 이상이 국공립초등학교인데 각 지역의 교육청에서는 집과 학교의 거리를 고려해 배정을 합니다. 사립초등학교의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이곳에 입학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주로 추첨을 통해 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학교의 약 80% 정도는 국공립학교입니다. 중학교는 일반 학교와 특수목적 학교로도 구분이 되는데요. 다양한 과목을 두루 가르치는 일반 중학교가 대부분입니다. 특수목적 중학교는 현재 외국어를 가르치는 국제중학교, 한국의 전통음악을 가르치는 국악중학교, 예술의 특정 과목을 가르치는 예술중학교, 체육을 가르치는 체육중학교 등이 있어 각 분야에 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합니다. 입학 방법 역시 집 주소가 아닌 다양한 선발 과정을 통해 입학을 하게 됩니다. 고등학교는 60% 정도가 국공립 고등학교입니다. 고등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로 나뉩니다. 일반계 고등학교는 고입 선발고사나 입학시험을 치르기도 하고 주거지역 거리에 따라 배정을 받기도 합니다. 전문계 고등학교는 직업교육을 강조하는 학교이고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과학, 외국어, 체육, 예술 등의 분야를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학교입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자녀를 한국에서 학교에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주변에 사는 이웃의 확인 등을 통해 필요한 절차를 거치면 한국의 학교에 입학이 가능합니다. 한국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학교에 자신의 자녀를 보내는 외국인 부모들도 있지만 한국에 있는 외국인 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공교육기관의 대표적인 것이 학교라면 사교육기관으로는 학원이 있습니다. 한국 학생들 중 상당수는 학교 공부를 마친 후에 학원에 가서 추가적인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학원을 통해 다양하고 전문적인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비싼 비용과 학생에게 자유로운 여가 시간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요즘은 학교 대신에 홈스쿨링을 하는 부모들도 점차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편 초중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와는 조금은 다른 시스템인 학교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대안학교입니다. 대안학교란 입시 위주의 공교육의 한계를 인식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그것을 넘어서는 사회를 구성하면서 새로운 교육을 시도하는 학교입니다. 홈스쿨링의 장점은 아이가 익숙한 환경에서 교육을 진행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 간의 소통이 늘어남으로써 가족이 화목해지는 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홈스쿨링을 도와주는 전문 업체도 생겨나고 있어 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홈스쿨링을 사전에 철저히 알아보고 시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고등교육기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고등교육기관으로는 대학교와 대학원이 있습니다. 대학교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학문, 기술 등을 배우고 졸업 후 학사학위를 받습니다.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약 71%로 미국의 64%, 일본의 48%, 독일의 36%에 비해 높은 상황입니다. 이는 한국의 높은 학부열과도 상관이 있습니다. 대학교는 학문 분야와 특성에 따라 2년제, 3년제, 4년제 등으로 구분됩니다. 현재 한국에는 4년제 대학이 가장 많고 특화된 직업교육을 하는 2년제, 3년제 대학들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교에 출석하지 않고 방송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학습하는 방송통신대학, 디지털대학, 사이버대학 등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들 대학은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수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직장인이나 일반 성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편입니다. 대학교의 등록금은 대학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국립대학교의 경우 1년에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고 사립대학교의 경우 1년에 대략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등록금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각 대학에서는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양한 장학금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한국의 많은 대학에서는 유학생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유학생을 위한 숙소, 학비 지원은 물론 각종 문화 행사 등도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학생이 되면 고등학생 때와는 달리 성인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되면 보다 자유로운 행동을 할 수 있어서 입시 스트레스에 쌓여 있는 고등학생들은 빨리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생이 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 이외에도 동아리 활동, 해외 봉사 활동, 유학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며 자신의 취미를 즐기거나 능력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은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입학할 수 있습니다.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으로 구분되며 각각 2에서 3년 정도씩 공부한 후 졸업을 하면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대학원에서는 대학교에서보다 더욱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배출합니다. 한편 초중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와는 조금은 다른 시스템인 학교가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대안학교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안학교란 입시 위주의 공교육의 한계를 인식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그것을 넘어서는 사회를 구성하면서
새로운 교육을 시도하는 학교입니다. 2013년 기준 한국에는 54개의 대안학교와 대안교육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는데요. 대안학교는 대부분 작은 규모로 운영되며 다양한 체험활동 위주로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가 돼 아이들이 경쟁이 아닌 학습 자체를 즐겁게 여기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대안학교를 졸업했다고 모두 학력을 인정받는 것은 아닌데요. 그래서 대안학교는 학력을 인정해주는 인가형 학교와 비인가형 학교로 구분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학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